그리고 단독 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화.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7년 6월 11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800m 제9경주 제13회 SLTC 트로피 이경주입니다. 한번 더 피실고 모처럼 만에 착하게 하고 나왔고 상당히 막히게 상태는 잘 만들어 나왔습니다. 철봉목 컴퍼스 한 발을 치면 한 발은 이렇게 되면 4번 놓고 2번 8번 실버 안쪽에 8번 막 컴퍼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상경주입니다. 실버 블랙 슈가가 이번 공대선의 총막감인데 그대로 기수가 낙마로 인해서 김태용 기수로 지금 교체됐어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뛰어진 만큼 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안쪽 11번 블랙 슈가 5번 목라셰 경주거리 1400m 최고의 한 말을 가리는 뚝섬배 경주 상경주입니다. 한 번만 해야 정상 수준 중입니다. 이만큼도 순발력에서 믿지 않지만 인간스타일 보내놓고 시원한 정리를 하려고 앞서기 때문에 그것만 실버 올프입니다. 정말 조기 정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놓고 1번 9번 피었습니다. 9번 3번 순간적으로 내 이름을 까먹었어.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그럴 때 있어. 뒤돌아서 한번 까먹게 돼. 요즘은 내가 밥을 먹고 나서도 약간 치맥기가 있나. 밥 먹은 것도 까먹어. 요즘 정신을 딴 데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좀 머리가 좀 복잡한 일이 좀 있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마할 때만큼은 두 눈이 초롱초롱 빛나죠.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저는 경마를 되게 좋아합니다. 만약에 제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마 저는 예상가라는 직업을 또 가질 겁니다. 제가 일단 경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한 주 한 주 돌아올 때마다 새로 실패할 때도 그 실패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각오로 매주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말 했잖아요. 좋아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당할 수는 없다고. 제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 경마만큼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복잡해도 경마만 하면 다시 좀 원기 회복이 된다?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와 똑같이 적중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경마장에서 환호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요일 경마 방송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다한 얘기는 토요일날 다 했으니까 토요일날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일요일 방송이 생각보다 짧아요. 토요일날 하도 떠들어 놓으니까 일요일 방송이 짧은데 뭐 브라이언 조교사가 6월달까지만 조교사 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뭐 부산에서 내려가서 이번 주에 부산에 오크스베 경주가 있죠. 서울에서 내려간 기수 몇 명 있다는 얘기, 뭐 이찬호 기수 만난 얘기, 뭐 또 지금 현재 뭐 기수협회나 조교사협회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들 토요일 경마에서 조금씩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쳐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은 경마 얘기를 위주로 해서 항상 제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지쳐서 그런가 봐. 지금 목요일날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에 다 돼가고 있는데, 방송 녹화를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거의 새벽 1-2시 정도 돼야지만 끝이 나기 때문에, 일요일 경마 찍을 때면 애가 완전 맛이 가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또 경마 얘기하면 또 눈이 초롱초롱 빛나지 않습니까? 제가 워낙에 눈이 좀 찢어지고 작기는 해도 은근히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눈입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지? 일단 시작할게요. 일요일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내용으로 승부해야지 뭐.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 새끼가 얘기하는 무슨 얘기 하나, 또 내가 하는 말 꼬투리 잡으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라도 하나 좋은 거 하나 건져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방송의 내용과 진로만 따진다면 저는 어디 내놔도 저는 여러분한테 실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평가는 금화필이 또 한 달 후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유보해 놓으시고 한대건이가 지난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거꾸로 들어왔거든? 이번에 어떤가 한번 보자. 그래도 틀린다면 정확하게 손가락질 해주십시오.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반성하고 또다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칭찬해주고 문자 신청 한 번 더 해주고 음성 정보 한 번 더 들어주는 매너를 보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광고를 잊지 않고 하는 한대건입니다. 내가 요즘 많이 울잖아. 그지? 이게 자꾸 울면 안 되는데, 뻔뻔해져야 되는데,
내가 뻔뻔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안 밝히고 경주 제대로 안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서라도 내 방송을 볼 거 아니야. 그렇게 되기 전에 저한테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괜히 또 그렇게 되고 나서 저 새끼 맨날 방송 숨기면서 한다. 여러분들 욕하면서 제 방송 보지 마시고 열심히 풀어드리고 열심히 제가 준비한 거 말씀드릴 때 그래도 저 새끼 이렇게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돈도 많이 못 번다는데 고생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또 이게 또 필 받으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또 정말 A급도 나오고 하긴 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방송에서 100% 다 공개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잖아요.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만나본 기수가 뭐 거의 모든 기수를 만난다고 하는데 그 얘기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하잖아요. 사실 또 자꾸 찔러주면 나오는 게 많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부전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2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2679 이렇게 서울경마의 승부처고요. 특히나 7경주가 한대관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더바가 메인 승부처는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일요일 경마에서 그래도 가장 자신있게 공략하는 경주니까 여러분들이 승부를 하시다면 7경주에 승부해 주시고 2경주, 6경주는 내가 돈 번다, 자본을 채우겠다 이러한 개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경주는 택도 없이 안 들으시니까 승부경주 광고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반 경주가 적중이 더 잘 나옵니다. 부담감이 없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전 경주를 다 적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승부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는 상경주와 4경주 승부를 할 거예요. 제가 부산 금요일 방송을 녹화를 못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을 못했는데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일요일 걸 녹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려고요.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찍기 싫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뭐 텍스트 예상이나 아니면 현장 음성 정보나 문자 정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도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부산 성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아는 분들은 내가 무슨 부산 취재기자인 줄 알아. 저 서울 취재기자고요. 부산은 취재 안 해도요. 이제 눈에 빤히 보입니다. 애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얄조 경마의 대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타이밍에 어떤 마필이 쏜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가 전화 안 해보겠어. 다 알아볼 때 알아보고 하지. 부산 경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죠. 첫 번째 코너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자,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목요일날 새벽까지 들어가서 직접 대화 나누고 직접 담배 피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만나봤어 코너 한대건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에서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 준비한 기수는 송재철 기수, 토요일 경마에서도 송재철 기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요일 경마에서도 송재철 기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칭찬은 칭찬대로 다 했고 사연도 사연대로 다 얘기했는데 뭐 더 이상 송재철 기수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송재철 기수에 대한 평가도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토요일 경마 한번 살짝 돌려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송재철 기수와 얘기를 나눠볼 마필은 2경주에 출전하는 2번마 베스트 거퍼라는 마필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대건의 승부처기도 하고요. 난 내승부 경주에 이렇게 착 공개해주고 하는 거는 병신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없죠, 얘가. 주행검을 통과하고 나서도 걸음발이 없었고. 그리고 휴양을 해요. 좌우지 부종과 우전지 부종 다 계속 붙는 거죠. 좌비절 후종. 그래서 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마필은 휴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걸음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주가 이렇게 느리지 않은 모습, 제주행검 때 모습, 그리고 끝까지 밀어주니까 탄력도 나오는 모습이라서 뭐 패죽인 건 있긴 하지만 편성이 약하면 들대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질병에서 많이 해보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담은 송재철 기수는 이번 베스트 거포를 그렇게 베스트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조심스러울 수 있죠. 뭐 이번 경주 편성이 상당히 약한데 뭐 6등급 경주는 이미 짜여져 있는 각본이 아니라 당일날 현장에서 출마 투표를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대를 만날 것도 모르는 거고
단순히 이 마필을 가지고 되냐 안 되냐를 평가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흡족한 답을 얻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베스트 컵4를 이번 경주 이 청년 쪽에서 만나서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외로 여러분들 이런 마필을 노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라든가 아니면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돼야지 노리는 거지. 안 돼 있는데 노리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송재철 기수는 아직까지는 마필은 괜찮았는데 조금 무거운 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다른 어떤 마필을 만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조교 때의 모습이 아주 좋다고 한다면 재철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뻥을 칠 만한 애는 아닙니다. 그래서 불알된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마음에는 썩 들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베스트 거포가 휴양을 갔다 온 만큼 또 마방에서 밥도 축냈기 때문에 상금을 벌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이 마필의 걸음을 한번 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송재철 기수의 평가는 약간은 좀 무거운 느낌이 좀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만나봤어 이병주의 이번 베스트 거포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본 마필 역시나 한대근의 승부처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바로 4번마 좌천용입니다. 조교 때는 항상 좋죠.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교 때는 항상 좋고 마필도 의외로 이제는 한 발을 쓸 때가 됐다. 뭐 이런 평가를 임봉춘 조교사도 했었고 송재철 기수도 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실전은 어떻죠? 이 14조에서 이적을 하고 나서 이 끝걸음을 보여줬던 경주를 보면 정말 개바닥에서 비호같이 날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답니다. 이 친구는 항상 발주 늦발하고 나서 뭔가 이제 직선주로에서 사고를 해서 안 보여. 근데 외곽에서 뭐가 하나 날라와. 그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날라오는 추임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경마 팬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 예, 그러한 마필이기도 하죠. 제가 제 승부처에 이 좌청룡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일단은 이 마필은 좀 제외를 해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워낙에 늦습니다. 이 늦추익기를 가지고 있고 현등급에서는 한 번은 올 거예요. 분명히 자신의 거력을 발휘하면서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그게 이 친구가 자력으로 입상을 한다기보다는 선두권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걸음을 발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력보다는 뭔가 경주의 편성이 돼야 되는 그런 마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송재철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분명히 현등급에서는 한 방을 할 것 같은데 안 된다. 늦추입이 항상 아쉽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래의 본질적인 주행 각진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경주 역시 제 승부처기도 하지만 사마 자총룡에 대한 큰 믿음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마 자총룡 굳이 뭐 되는 마필만 말씀드릴 필요 있습니까? 인기는 실리는데 여러분들은 막고는 10원짜리 하나 더 사고 싶은데 단돈 10,000원이라도 사고 싶은데 그 10,000원이라도 절약을 해드린다는 생각에서 사마 자총룡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 되는 마필도 착실하게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승주철 기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던 마필은 바로 10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비태왕자입니다. 지난번에 깜짝 우승을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워낙 그날 경주에서 이 송재철 기수는 사실 이 6번 비태왕자를 기승할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되면서 기승을 했고 원래는 부민호 기수가 이 마필에 기승을 할 예정이었었죠. 하지만 부민호 기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송재철 기수가 얼레벌레 올라가 탔는데 이 비태왕자가 1등급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기대치를 많이 받았던 마필입니다. 연전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제 발굽 쪽에 문제가 좀 있으면서 무릎 쪽도까지 이어지면서 능력마로서는 뭐랄까 한풀 꺾인 느낌? 그리고 상위군에 올라와서도 좀 기복을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1월 21일 경주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했는데 그 다음 경주에서 5월 6일날 출전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에선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두권 공략을 하고 나서 끝걸음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역시나 뭐 기본적인 능력은 있구나라는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마필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이제 7세에 접어들었고 마필이 더 띄워주겠다. 뭐 이제는 절정기다. 이렇게까지 평가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가락구는 가지고 있던 마필이고 능력이 없던 마필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고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59kg라는 중량을 짊어지고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자 편성은 개허접이고요.
완벽한 1등급의 경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출전 마필이 8마리밖에 안 되고 편성도 상당히 해볼 만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송대철 기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박은규 조교사를 만난 걸 이야기해드리면 오늘 박은규 조교사 웅규 형들 만나봤어요. 웅규 형은 뭐, 야, 7세 마필이 이미 뭐 꺾어진 상태인데 조교를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59kg다 보니까 조교 빡세게 하면 얘가 퍼져. 사부작 했어. 근데 워낙에 기본가락으로 뛰는 마필이니까 59kg도 이미 짊어져 봤는데 못 이길 게 뭐 있냐. 해볼만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고요. 송재철 기수도 비슷해요. 조교를 직접 해봤는데 마필이 나쁘지가 않답니다. 오히려 괜찮대요. 마필 컨텐츠 좋다고 하니까 이 59kg니까 부러질 거야.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중량이기도 하고 능력마가 아니라 7세에 접어든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경주가 우연이다 평가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이거 비태 왕자도 이번 경주 결코 쉽게 이렇게 물러설 만한 호락호락한 마필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굳이 이 비태 왕자를 꺼집어내었고 더 안 팔린다면 저는 더 사고 싶은 그런 마필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송재 측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번 비태 왕자 결코 무지하지 마시고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문제는 2000m라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충막감은 아니더라도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한 만큼 비태 왕자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직접 만나봤어 코너 정리하겠고요. 세 마리의 마필 챙겨가셔서 될 말과 안 될 말 이런 마필들 골라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이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기만 그냥 될 말들만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맞는데 인기가 실려도 안 되는 마필은 굳이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전상으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가 1300m 7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출전 수가 적죠. 근데 우열로 들어갔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경주가 아닌가. 자, 일본 CK키는 편성의 덕이었죠. 우승 디자인이라는 마필이 우승을 하고 CK키 입상을 했는데 우승 디자인이 매번 선행을 가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우승 디자인과 입맛인 차이가 났어요. 이건 능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아무래도 경주가 좀 잘 풀렸다, 편성이 좋았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뭐 지난번 경주 못지않은 편성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입상권까지는 CK키네 입장에서는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나이너 타임은 조금은 호전됐다고 해요. 최원중에서 만나보니까. 근데 워낙에 바닥의 성적이기 때문에 3복 정도에 돼야 되지 않을까. 3종 애틀랜틱도 휴양을 하고 나왔는데 출전주가 길어졌는데 뭐 최용구 조교사에서 김현수 조교사 그리고 브라이언 마방으로 3번의 마방 이적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솔직히 이거는. 마필을 이렇게 돌릴 일은 없죠 솔직히 말해서. 과연 떠나는 브라이언 조교사가 이 3종 애틀랜틱을 어떤만큼 만들어놨는지 연습주행 때는 모습이 썩 나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아요. 하정욱이서 만났는데 정훈이가 요즘 성의가 없어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뭐 안 좋은 게 있나? 별 얘기가 없더라고. 자, 일단 5번 마이팀 한보 지난번에 동틀 때가 이제 풀어지면서 배당에 나왔습니다. 이 4월 8일 경주에서 마이팀 한보가 채찍을 놓치면서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드킹과 마이팀 한보 동틀 때 이 3마리의 마필만 가지고 가면 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압도적인 일이었던 동틀 때가 풀어지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뭐 적중에 성공했죠. 로드킹을 놓고 했으니까 17배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당이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걸 맞추고 나서 또 야, 동틀 때가 그렇게 능력만 하고 팔렸던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팀 한 번은 나름 잘 뛰었어요. 또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전개가 일단 편하니까 마이팀 한 번은 뭐 충막감으로 또 공공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리얼 걸치 4월 22일 날 이제 쥐어 짜면서 입상을 성공을 했는데 편성의 덕도 좀 있었고 이날 과다채찍이죠. 김영문 교수가 거의 쥐어 짰다, 과다채찍을 당했다라는 것만 봐더라도 쥐어 짰다가 보여지는데 이 열재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 3월 22일 경주 이후에 만나본 김동철 조교사는 마필이 너무 좋다는데 뭐 체형이 변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이 좋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말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이것도 뭐 6등급 올라가서 5등급 올라가면 뭐 보이긴 하겠어. 매번 그만큼밖에 안 뛰는데. 근데 편성은 정말 잘 만났네요. 이게 아마 배당판에서 2배를 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뭐 CK키 때문에 2배를 넘을 수 있는데 2배 넘으면 땡큐지 뭐. 5번, 6번 뭐 한 방으로 그냥
일단 사놓고. 방어하면 5번, 6번 놓고 1번, 3번 방어하면 끝나지 않나? 깔끔하게 마번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번 놓고 6번 단성 막권이고요. 5번, 6번, 1번, 3번 막권. 요렇게 사시면 깔끔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3복을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용한 나이나타임이나 3종 엔틸렌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문과 제이크가 제가 지난번 경우 때 2주 전에 나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요거 딱 3번만 보십시오. 제이크가 지난번에 선행을 기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말이 좋아지니까 경합을 하고 물었는데, 지금 2번째죠? 그러니까 다음 경주까지만 제이크는 관심있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기술을 교체한 것도 약간 냄새가 나긴 해요, 사실. 자, 서울경마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 국내 6등급 경주고요. 9마리의 RP들이 출전한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번 베스트 거포가 출전을 하고요. 뭐 차분하게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베스트 거포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리셔서 한번 직접 만나봐서 코너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재방송할 필요는 없잖아. 나도 힘든데. 일단 한대건의 승부처고요. 이게 상당히 똥말들입니다. 이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리는데 국산 6등급에서 올라가면 상위군에 올라가서 더 뛸거림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능력 없는 마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열도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인기권에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인기권의 마필들 중에서 어떠한 마필을 충막감으로도 공략을 하느냐, 그게 제일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압도적인 인기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경주에 사연도 있고 이 정도 편성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상금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죠. 그러니까 빨대 꽂을 수 있을 때 빨아야 되고 빨아줄 수 있을 때 빨아야 됩니다. 그냥 이러한 납표 가지고 땡길 만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편성도 만났고 현 등급에서 그냥 우승이나 착수 상금 벌면 상위군에 올라갔다 비실비실 걸릴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 강력한 승부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 그 강력한 승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필을 한대건 과감하게 축 세워서 승부해 보겠습니다. 구몽수 많아서는 다 만나오는 경주고요. 팔리는 마필을 한두 마리는 잘라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이경주 반드시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문자 신청, 무통장 문자, 월 문자, 060 문자, 그리고 음성정보 이경주잖아. 이거 신청하면 하루 종일 놀아 여러분들이 나하고. 많은 신청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고요. 9마리 RP들이 출전한 경주. 내가 진짜 이거 나오면 내가 잘라야지 했거든. 사실 바로 이 7번 역전의 순간입니다. 지난번에 개편성에서 선행 나가더니 버티는 거야, 꾸역꾸역. 근데 끝걸음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넌 다음에 나오면 아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편성이 개야, 완전히. 이런 개떡 같은 편성을 만나니까 또 버리지 못하겠어. 압도적인 인기 1위를 팔리는데, 이게 선행이 불투명하죠. 1번마 3정 매거넘이나 2번마 여의킹. 이 마표들이 느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7번 역전의 순간이 여차하면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역전의 순간이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 이게 강력한 쌍대가리 마필은 사실 이번 경주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전의 순간 그 정도면 잘 뛴 거 아니야? 잘 뛴 거림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감량이 되고 승급전에 1000m를 만나서 또 편성이 워낙에 약하니까 또 안 볼 수도 없고 하니 좀 깝깝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1번과 3정 매거넘이 조금은 더 낫지 않나. 이것도 참 결정력 없죠. 10전 동안에 한 번의 우승과 입상인데, 얘가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경주가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갔을 때 좀 더 나은 거는 보여줬었고요. 역전의 순간에 뭐 따라가서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행을 실패했을 때, 7번이 선행을 가고 1번이 따라간다면 1번, 7번으로 끝날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7번 역전의 순간을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마필이고. 얘 여의킹은 다 뛴 것 같아요. 예전에 선행도 갔었는데, 이제는 그런 갱기도 없기 때문에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인기만 팔린다 하더라도. 의외로 6번 용왕시대가 편성은 잘 만났네요. 뚝심은 없는 마필이긴 하지만은, 의외로 턴권에 따라가면서 선두권이 무너지면 한 발에 쓰는 마필이고. 8번마 정성술에는 지난번에 고배당의 주역이긴 했는데, 기수기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최원중 기수를 기성을 시켰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심하게 밀어줘야 되죠.
심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과연 밀어줄 수 있나? 최원준 기수가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정 매그넘이나 역전의 신화, 이번 여의킹 이러한 순행형의 마필들의 지구력이 워낙에 좋은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성스레가 최원준 기수만 안 탔다면 아마 이번 경주 인기 한 2, 3위권 안에서 팔릴 마필인데 좀 덜 팔리겠죠 아마. 안 될 것도 아닌데 좀 그래요 하여간. 자, 이번 상경주는요, 1번 삼정 매그넘을 배트권의 충막감으로 놓고, 7번 역전의 순간, 그리고 6번 용왕시대, 8번 정성스레, 이 세 마리 안에서 주력막권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7번 역전의 순간은 약간 좀 불안한 맛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조교 잘해서 넣고 있었기 때문에 1번, 7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7번이 쌍대가리 팔아서 7번이 쌍대가리 우승할 수 있어. 현장에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현장 컨정 본 다음에 고민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역전의 순간. 똥 싸고 지금 밑에 안 닦은 것처럼 좀 찝찝한데. 현장에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4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 국내에서 5등급 경주고요. 이것도 배당이 없어, 사실. 억지로 쥐어짜면 배당이 나오겠지만, 8마리 출전에 굳이 이게 무너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 자, 3번 매직 로켓. 지난번에 선의권 정결하면서 편성 약체에서 우승하긴 했는데 3kg 감량이 있어요. 또 경주거리가 1200. 아주 잘 뛰었다. 능력마다 이렇게까지는 못 보고 제가 이 마필 그때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지난번에 3월 26일날 2차를 할 때 재결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 정밀검사 해봐야 될 것 같아. 호흡기 쪽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밀검사 한 거 보고해봐. 정밀검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허기 쪽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죠. 그거서는 5월 13일 날 출전을 해서 시원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는 원체 약했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말이 힘이 꽉 차서 연전연승할 정도다라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감량의 혜택에 선두권이 약한 경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상권의 자리는 지켜주지 않을까. 참 매직 로켓은 충격감이고요. 8번 스타파워도 거리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4월 16일 경주 이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원체 끄는 마필인데 의외로 거리 많이 늘어났다. 근데 정상만세한테 깨지더라고. 4분의 3마시는. 거의 착차가 없었죠. 김동수 기수는 조교를 마치고 나서 와서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체 끈대요. 원체 끌어서 참 조교하기가 좀 깝깝하긴 한데 편성이 약하니까 안 볼 수도 없네요. 또 이게. 4번, 8번 막권이 배당판에 적을 필요도 없어. 대끼리야 이거. 최저배당인데 뭘 적어 적기는. 4번, 8번이 대끼리 막권이고 사고를 칠마반한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퍼펙트 빅시 끈끈하죠. 애가 단거리에서는 조금 띄워주는 마필인데 1000m가 나은데 1200을 자꾸 나와서 좀 찝찝하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이 마이너스 2kg 감량인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성범마 승리의 여신은 지난번 경주 이후에 골마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출전 주기가 좀 늘어지는데 이 걸음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능력마라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김정준 기수도 그렇고 이 마필은 매번 5개 지는 마필 아니었습니까? 3차 선차하면서 결국 승급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다른 마필들이 얼레벌레 타버리면 삼봉막권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강조적으로 가지고 보고요. 6번은 상비고는 지난번에 선행을 나가고서도 걸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선행을 갈 수는 있겠죠. 밀고 나간다면 갈 수는 있는데 승리의 여신이라든가 매직 로켓 이런 마필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마이너스 3kg 감량이 있긴 하지만 뒷심은 워낙에 없기 때문에 팔리는 것에 비해서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신하지 마십시오. 자, 이번 4경주는요, 4번만 매직 로켓과 8번만 스타파워. 전 요 경주까지는 대끼리 맞거나 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번, 8번은 좀 인정을 하고, 사고로 치려면 2번과 3번 쪽에서, 4번 넣고 2번, 3번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영 배당 없으면 현장에서 3번 맞건 탈 거예요. 4번, 8번 넣고 2번, 3번 3복을 하든가, 4번, 8번 한 방을 때리든가, 둘 중에 양당 간의 결정을 하고 붙는 게 신간이 편합니다. 괜히 저런 경주, 2배나 돼? 이러면서 돈 들이댔다가는, 짜증 이빨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서울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를 1300m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문재현 앞이죠. 3번 해가람. 박상호 기수가 5월 27일 경주에서도 여전히 좋다는 모습을 얘기를 했었고, 상호를 계속 만나면 해가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기가 항구하고 싶어서 지난 5월 6일날 입상도 했었고요. 근데 끝걸음이 완벽하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컨셉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마필입니다. 최근 3번 동안. 지난번에도 좋았었고. 근데 레이스가 좀 빠르게 흘러가니까 전혀 붙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수가 교체가 됐죠. 박상우 기수에서. 뭐 박상우 기수가 유럽 갔기 때문에 교체된 것도 있겠지만 조교사 입장에서는 한번 바꿔보고 싶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한번 해가람은 이번 경주. 이현종 기수가 그래도 조금 더 빠른 말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을 놓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6번 세븐드 럭키는 지난 4월 15일 이후에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말이 좀 지친 느낌? 예, 최영주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선행을 가서 너무 무기력하게 깨지니까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행 가겠죠. 예, 선행 가지만은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7번 콜린킹도 마찬가지. 박은규 조교사는 좀 무리를 한 것 같다고 해요. 과중한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계속 승부하니까 말도 좀 지쳐 있었고 그래서 출전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갔는데 빨리 56km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상금이 꽉 차 있어서 승급을 해서 뭐 3착을 하든 2착을 하든 승급을 해서 과중량에서 좀 떨어져야지만 재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뜻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착을 하든 2착을 하든 간에 워낙 늦추기로 하는 마필이니까. 8번 파이터봉도 분명히 나아졌는데 지난번에 뛰는 거를 보고 이게 무슨 질병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펴주겠는데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 파이터봉은 사실 경주력 자체가 아주 좋은 마필은 아닌데 상대가 없으니까 봐야 되고. 실버 킹어헤드가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여전히 끝보는 신청을 하고 올라오다 마는데 이것도 참 결정적이 없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3번 해가람을 놓고 6번만 세븐드 럭키, 7번만 콜린킹, 8번만 파이터봉 이 세 마리 안에서 주정마권을 선정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워낙에 똥말대 경주니까 배당에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꼴찌만 했던 이란나 PD의 선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9번만 슈퍼펀치, 1번만 환상의 도약, 10번만 파티파워 이러한 나피들의 선의권이나 선두권 공략도 한번 배당권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대끼리를 배치하고 나면 찝찝하게 남는 뭔가 여운이 남는 그게 풀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능력마 경주가 아니에요. 천상 현군을 벗어나면은 더 이상의 길이 없는 이런 나피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뛰면 달해서 조금은 인기권에서 활용 마필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 마필들이 뭐 완벽하게 왔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3번 해가람을 놓고 6번, 7번, 8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빠른가?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내가 좀 말이 빨라져. 죄송합니다. 나도 인간이잖아. 나도 똥 싸고 오줌 싸고 힘들어. 앉아있는 거 자체도 힘들어. 허리가 나가갖고 지금. 떡도 못 칠 것 같아. 힘들어서. 자, 서형마 6경주입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습니다. 한 달에 승부처예요. 참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건 될까? 야, 이거 똥말인데. 이건 좋은 말인데? 이거 된다고 그래? 만나봤어요. 좋은데? 정말 좋아? 좋은데? 정말 좋아? D가 약간? 그 말이 자꾸 바뀌어. 짜증나게. 그렇긴 한데, 이번 경주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이스의 전개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이스를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마필이 누군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마필이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었던 경주예요. 6경주의 대다수의 팔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현등급의 승급전을 치는 마필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1번 주링어우라든가 2번 로켄 로드, 6번 베스트 캠프, 뭐 그다음에 12번 태우의 날개 이 마필들이 전부 다 승급전입니다. 근데 인기마죠. 자 그렇다면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과연 승급을 해도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를 평가해 본다면 뺄 건 빼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이러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대건 개인적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고요. 고민한 결과 이 경주는 절대 놓칠 수 없다. 승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한대건의 판단을 믿고 붙어보는 경주 한대건의 메인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 바닥바닥은 상당히 괜찮아요. 바닥 한번 노려보고 이번 6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에서 한번 상황 내고 초특급 더버가 메인 승부처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자금줄도 여기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7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바로 이어지는 승부처예요. 한대건의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경주리 1800m 제 구경주 제13회 SLTC 트로피 구경주입니다. 한번 더 퀸실버. 모처럼 만에. 그리고 착착하게 하고 나왔고, 상당히 맞게 상태는 잘 만들어 나왔습니다. 철봉목 컴퍼스. 한 발을 치면, 한 발은 이렇게 되면 잡아놓고 2번, 8번. 실버 안쪽에 8번 막 컴퍼스 경주거리 10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3경주 시작했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실버 블랙 슈가가 이번 900번의 충막감인데, 그대로 기수가 낙마로 인해서 김태용 기수로 지금 교차됐어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뛰어진 맛이 있으면 다 문제 없다고 봅니다. 까지 안쪽 11번 블랙슈가 5번 목라시 경주거리 1400m 최고의 한마를 가리는 뚝선배 경주. 탈경주입니다. 한 번만 해야. 자, 전방 출전 중입니다. 이만큼도 순발력에는 믿지 않지만, 인간스타를 보내놓고 충분한 전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실버 올입니다. 정말 조기 정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놓고 1번, 9번. 1번 피었습니다. 9번, 3번. 자, 6경주에서 먹었던 거 이번 7경주에 다 때려봤고 내일은 없다. 후반부 경주 안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 승부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자신하는 마필이 있어요. 굉장히 자신하고 있고 마필 상태도 정점에 달아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한대검도 역시나 그 마필과 생사를 같이 할 생각이고요. 충막감으로 공략할 생각인데 도전하는 마필도 몇 마리가 안 돼요. 금화필이 이렇게 인기권에서 벗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현장에서 또 개발하게 불면 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 배당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고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경주입니다. 이번 7경주. 일요일 경마에서 한대건이가, 너 돈 줄 테니까 막건 못 살래? 그러면 이 7경주. 2번 생각하지 않습니다. 7경주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번 7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마필에 자신감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알아볼 거 다 알아봤고요. 능력 평가해볼 거 다 평가해봤습니다. 분석도 해봤고요. 결코 이 경주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승부하는 경주고요. 내용이면 내용, 분석이면 분석, 절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한대건과 반드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쁨을 같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경주에서 이어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 7경주까지만 공략을 하시고 성공을 하신다면 후반부 경주 여러분들 놀면서 하셔도 됩니다. 한 여러분들한테 여유를 가지는 경마일을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7경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12마리 앞에 주전했고요. 일단 뭐 충박감이 눈에 보이죠? 7번 빅트리오. 우리 동수형 만나봤는데, 이 빅트리오에 대한 언급은 제가 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축을 놓고 세우겠습니다. 이번 빅트리오가 원체 데뷔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7전 동안에 띄워준 걸음을 놓고 본다면, 저는 충분히 자신 능력을 보여줄 거다 보십니다. 7번 빅트리오. 하지만, 김동수 기수가 이야기한 얘기가 따로 있다. 이것까지만 살짝 떡밥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7번 빅트리오 놓고 할 생각이고요. 일단 1번 썸마스터는 3착으로 승급을 했어요. 뭐 크게 여유도 없었고, 만약 4kg의 감량에 김용우 기수가 팔리는데,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사실. 큰 능력만 아니고요. 3번 최고비슬은 이현종 기수. 이게 이준철 기수가 좀 마피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쪽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기대죠. 심각하게 기대는 버릇 때문에 경주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 이상혁 기수나 이찬원 기수가 탈 때 보면 선행까지도 구사를 했던 마필이에요. 최원 경우 따라가면서 선전하긴 하는데 편성은 잘 만났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오만 무쇠는 분명히 한 걸 해줄 겁니다. 이 마필은 꼭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마필의 기본 걸음이 있고 창고 한 발 아니면 선두권에 한 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매번 무쇠는 추천할 생각이에요. 이게 9구가 됐던 아니면은 뭐 배당이 없건 간에 뭐 무쇠는 반드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6번 프리티보이도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가 너무 무기력해서 이 발주가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좀 그게 좀 불안한 것 같아요. 10번가 비만은 뭐 그냥 행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보강대도 마찬가지. 10번 룰즈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감량의 혜택이 있죠. 끝걸음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하지만 이 안쪽과 외곽이었을 때의 걸음의 차이가 상당히 큰 마필입니다. 이 기생을 해봤던 기수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들인데, 이 인게이트에 들어오면은 의외로 마필이 근성이 있어 뛰는데 외곽으로 밀려버리면 아예 투지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경주거리가 또 1400으로 늘었고 또 승급전이고, 심월 룰즈가 더 팔린다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7번 빅트리오를 배팅권에 충막감으로 놓고, 3번마 최고 미슬, 5번마 무쇠, 이 두 마리 앞이 우선적인 관심 대상입니다. 자, 7번 놓고 3번, 5번, 두 마리 앞이 관심 갖겠고요. 1번마 썸마스터, 6번마 프리티보이, 10번 룰주, 이 마필들은 방어 마건으로서 현장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8경주, 7번 빅트리오, 내용이 있으니까 현장 예상 반드시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9경주입니다. 경주에 1700m 혼합 4등급 경주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한 대간의 승부처고요. 오늘 일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죠. 요 경주 하나 하고 나머지 경주도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경주 때 좀 못 뛰었던 마피를 대가리 세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마 좌청룡도 출전을 하고 있지만 일단 좌청룡은 제가 제껴드렸어요. 그리고 이 경주에 출전하는 여러 대의 마피들이 전부 다 기본적인 걸음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전하는 마피들 중에서는 될 말과 안 될 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 딱 3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마필을 직접 만나서 얘기도 듣고 왔고요. 직접 만나서 들었던 내용 중에 좋았던 마필이 있고 그렇지 않았던 마필도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능력의 분석이 있죠. 자, 한대건 능력의 분석도 마쳤고 좋은 내용도 가지고 붙어보는 경주입니다. 이번 9경주 한대건 약간 좀 비인기권의 마필을 놓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자, 그 마필에 대한 그만큼의 믿음이 있고 그만큼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붙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후회 없는 마지막 승부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등은 경주를 펼치는 2000m 경주거리 8마리 앞에 출전했죠. 아무래도 2000m니까는 유리한 마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필도 있겠죠. 60번 비태왕자는 제가 배팅권에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도 말씀을 드렸고 59kg의 중량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 될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번마 해마루 국산 마필로 유일하게 출전을 한 마필이고 선행을 가면 의외로 끈끈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이제 1번마 해마루가 최근 강자 틈에서도 나름 근성 있는 모습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편성이 약해지면 더 뛰는 마필이니까 버릴 수 없겠고요. 2번, 3번 버리고 4번 무구대제 이걸 왜 정의가 안 탔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갑자기 안토니오 기술을 교체했는데 원래는 정의가 타는 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정의한테도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지가 저기도 안 하고 정의는 이번엔 와야죠?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참고해 보시고 5번 아름다운 동행은 충막감이라고 봅니다. 앞말 중에서도 7조에 대표마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 경우 때도 걸음이 살아났었고 이 위닝 안디만 안 들어왔다면 저희들은 한구라 했죠. 천주스톤 위너레드 야후 선생님 제 이마필들 다 공략을 했는데 하필이면 위닝에 들어와서 220배가 터져버렸습니다. 제 승부처였었는데 아직도 아쉬움이 남네요. 아름다운 동행은 충막감으로 인정하겠고 7번은 천적까지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기수가 신지기 때문에 기수빨로 한번 무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5번 아름다운 동행을 놓고 1번만 해마루와 6번만 비태왕자 이 두 마리 마필이 우선 막권입니다. 현장에서도 두 마필의 배당을 끝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3번 무구대제나 아니면 7번 천적 이 두 마리 마필은 3번 막권 정도. 다른 이 무구대제나 천적이 해마루나 비태왕자를 깨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게 또 경박이긴 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3복을 공략을 하든 간에 우리가 돈을 딸 수 있는 배팅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것이지 5번 아름다운 동행을 놓고 하지 않은 생각은 없습니다. 5번 아름다운 동행 놓고 1번만 해마루, 6번 비태왕자 인기권이긴 하지만 일단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약간의 우열이 좀 드러나긴 했죠. 근데 기복을 보였던 마필들이 있어서 깝깝하게 합니다. 일단은 충막감은 고마 티즈런 1300m에서도 제 모습을 보였었고 경주불태를 이길 때만 하더라도 이 마필이 미쳤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5월 14일 날 인기 1위만을 팔리고 여지없이 깨집니다. 물론 이 티즈런이라는 마필이 근성을 보였다 안 보였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일단 송문길 조교사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아직도 어린 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어린 티가 있긴 하지만 이 마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게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초롱초롱하죠.
그리고 이 마필은 중장거리까지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두 번 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 때보다는 편성도 약해졌고, 그래서 뭐 티지런은 그냥 인정하시면 되는 축,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라이거 삭스는 데뷔할 당시에 빈기 거릴 때부터 제가 추천해드렸던 마필이고, 최근 경주에서 연속적인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이 뒤가 좀 안 좋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2차경 기수를 만나봐도 뒤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들이대볼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철경에는 감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래서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 해서 저는 아예 모시는 못하겠고. 번개 파이터는 매번 늦추입이에요. 근데 늦추입을 하고도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해당 거리에서는 1200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노려보고 싶다면 이번 번개 파이터. 이 마필을 한번 주력을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3번 갈라켓은 제가 물었다 안 물었다 하다 보니까는 올라오다 말다 그러는데, 항상 그런 악벽 때문에 지난번에 또 날라왔어요. 맹신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투데이 비너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동화 기수가 탔을 때는 꼴찌하지만은 문세영 기수가 탔을 때는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악벽 때문입니다. 3, 4코너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악벽이 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제어하고 잘 돌아 나오면은 위에 탄 놈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말을 잘 듣고 안 듣고가 있어요. 이 마필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이동화 기수가 뭐 계속적으로 기승을 해왔던 마필이고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이 마필 변화가 와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동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악벽 때문에 제대로 못하겠다고. 한 번은 더 가져가겠습니다. 매당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니까. 8번마 장비행호는 뭐 선두권이 무너지면 승급 전에 어부지리로 한 발 노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보시는 못하겠고 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 11경주는요, 9번마 티즈런을 놓고, 저는 2번마 번개 파이터 쪽으로 단통 막권. 자, 9번 놓고 2번 막권 일단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9번 놓고 2번 단통 막권이고요. 9번을 놓고 1번, 5번, 8번, 뭐 이 세 마리 아필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뭐 다 가져가면 배당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한번 압축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하겠고요. 자, 9번 놓고 2번 막권이 이번 11경주에 한대건이가 여러분들한테 UCC 방송에서 추천해드린 막권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고 현장까지 배당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7년 6월 10일에 일요일 강마 방송 상당히 짧게, 빠르게, 초스피드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빼먹은 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 다만 내가 피곤할 뿐이니까 빨리 끝낸 것 뿐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현장 예산 참고하시면 되고 문자 정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었던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땡땡이 치거나 놀거나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경주 아닙니다. 일요일 경마 착실하게 준비했으니까 결과까지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부처 한번 공지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2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2679, 2679. 그리고 7경주는 초특급 더버가민 승부처. 부산 경마는 3경주와 4경주 승부할 거예요. 부산 제가 녹화를 안 했는데, 이번 주 부산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부러 녹화를 안 했습니다. 일요일 거는 제가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날로 먹으니까 빨대 꼬여서 일요일 거 음성도 한번 팔아보려고 일부러 녹화 안 했어요. 궁금하면 들어. 나 일요일날 부산 정말 자신 있어. 일요일 부산은 창대건이나 펄펄 나라 얘기했습니다. 부산경마 3경주, 4경주 승부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대건이었습니다.